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어제 몇 시간이나 주무셨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하나 더 있지요. 그 잠이 정말 충분하고 건강을 지켜주는 잠이었을까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무겁고 머리가 맑지 않은 기분이 드셨나요? 혹은 밤새 자주 깨고 화장실에 가야 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사실 저는 매일 아침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잠이 줄었나 봅니다. 밤에 4, 5시간밖에 못 자는데 이게 정상일까요? 그때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드리지요. 이 질문은 당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소중한 시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일정 부분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오해인지 이야기하려 합니다. 잠은 단순히 피로를 풀어주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매일 조금씩 망가지는 세포를 고치고 낡은 기억을 비워내고 내일을 살아갈 에너지를 채우는 시간입니다. 특히 60세가 넘으면 이 복구의 시간이 더더욱 중요해집니다. 제가 젊을 때는 밤을 새우고도 다음날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같은 연세가 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하루 5시간 이하의 잠은 노인의 몸과 마음에 깊은 금을 내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은 매일 피곤하다는 이유로, 어떤 분은 허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밤에 자주 깨다 보니 어차피 잠이 안 오는데 하고 체념하십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고혈압, 당뇨, 우울감이 천천히 다가옵니다. 혹시 오늘도 내 나이쯤 되면 이 정도 수면이면 충분하겠지 라고 생각하셨나요?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노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은 하루 몇 시간 자야 하는가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은 단순히 몇 시간이라는 숫자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수면의 질, 밤중, 각성의 횟수, 낮 동안의 졸림,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건강과 직결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수면 상식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수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진료하며 깨달은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혹시라도 중간에 포기하고 싶어지시면 조용히 제 목소리를 떠올려 주세요. 제가 여러분 곁에서 따뜻하게 손을 잡고 있다는 마음으로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 수면에 대한 오해를 풀고 무엇이 진짜 건강한 잠인지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분명, 내가 그동안 이 중요한 문제를 너무 가볍게 생각했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시게 될 겁니다. 이제 함께 그 첫 걸음을 내디뎌 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6시간도 안 자고 잘 버텼습니다.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이 잠이 줄어든다던데요. 이 말들은 겉으로 보면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수십 년간 진료하며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믿음이야말로 노년 건강을 갉아먹는 위험한 상식입니다.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는 잠은 나이와 비례해 줄어드는 것이 정상이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노화에 따라 수면 패턴이 변하는 건 맞습니다.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줄어들어 잠드는 시간이 늦어지고 렘수면 깊은 잠 비율이 줄어들어 자주 깨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잘못 판단합니다. 깨더라도 다시 안 자도 된다. 낮에 졸리면 잠깐 쉬면 된다. 이런 식으로 적정 수면 시간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도 하루 7시간 전후의 수면을 유지하는 것이 심혈관 질환과 인지 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많은 전문 서적과 매체에서
노인은 5시간도 괜찮다 고 주장하는 글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몇 번 학회에서 이 주제로 논쟁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한쪽에서는 수면 시간이 짧아도 낮 활동량이 유지되면 문제없다고 말하고, 다른 쪽에서는 짧은 수면은 반드시 건강 악화를 불러온다고 반박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도 논란의 대상입니다. 저의 경험으로는 수면 부족의 영향은 매우 개별적입니다. 어떤 분은 5시간을 자도 비교적 멀쩡해 보이지만 어떤 분은 그보다 훨씬 더 큰 피로와 질병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단순히 몇 시간 자면 된다는 획일적인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느끼는 개인적인 회복감이 더 중요한 척도라는 점입니다. 또 한 가지 흔한 실수는 밤에 자주 깨니 낮잠으로 보충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낮잠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너무 늦은 오후에 자거나 1시간 이상 길어지면 밤 수면의 리듬을 더 망가뜨립니다. 그 결과 밤에 또 잠이 오지 않아 새벽에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만지게 되고 다시 각성이 유발됩니다. 제가 최근 만난 할아버지는 매일 저녁 9시에 잠들어 새벽 2시에 깨신 후 TV를 3시간 보셨습니다. 그리고 아침 6시에 다시 깜빡 잠드셨는데 이런 패턴이 반복되며 혈압이 올라가고 낮에는 몹시 졸려서 외출도 꺼리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수면 패턴이 깨지는 건 단순히 피곤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장, 뇌혈관, 정신 건강에 2중 3중의 부담을 주는 위험 요인입니다. 또 다른 흔한 착각은 잠이 안 오면 누워서라도 쉬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누워있는 것만으로도 신체적 피로는 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뇌는 수면과 휴식을 구분합니다. 뇌파 연구에서 누워있기만 할 때는 수리와 기억 정리 기능이 거의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이 수면제나 보조제를 쓰면 해결된다고 생각하십니다. 일부 경우에는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의존하면 자연 수면 리듬이 더 흐트러지고 깊은 잠의 질이 떨어집니다. 특히 노년층은 약물에 민감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결국 하루 몇 시간 자야 건강하냐는 질문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수면의 질, 규칙성, 회복감의 문제입니다. 이 3가지가 갖춰져야 진짜 건강한 노년 수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직접 경험했던 실제 사례들을 통해 이 문제의 무게를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많은 노인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3분의 사례를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다른 삶을 사셨지만 하루 수면 시간과 건강이 얼마나 긴밀히 연결돼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72세의 김영순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은퇴 후 손주 돌보기에 온 힘을 쏟으셨습니다. 밤 10시에 잠자리에 드는데도 새벽 3시면 눈이 떠지고 그 후로는 도무지 다시 잠들 수 없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어깨가 쑤시고 머리는 멍하고 낮에는 소파에 앉아 깜빡깜빡 졸았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지 기억력이 눈에 띄게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번호를 까먹고 약속도 혼동하고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났습니다. 병원에 오신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혹시 치매가 시작되는 건 아닐까요? 검사 결과 다행히 치매 초기 단계는 아니었지만 만성 수면 부족이 인지 기능에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때부터 매일 일정한 취침 습관을 들이고 저녁 늦은 TV 시청을 줄이며 낮에는 햇빛을 쬐며 산책을 하셨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덜 무겁다고 하셨고 무엇보다 표정이 훨씬 밝아지셨습니다. 이제 다시 자신감이 생겼어요. 할머니의 그 미소를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68세의 이창수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는 40년 넘게 운전을 하셨고 퇴직 후에는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밤에는 자주 소주를 한두 잔 하셨고 자정이 넘어서야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그러다 새벽 4시쯤 깨서 물을 마시고 다시 잠들지 못해 뒤척이다가 결국 6시에 TV를 켜곤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나는 원래 잠이 없어서 괜찮다고 하셨지만 진료실에서는 늘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나 화장실에 가시다 어지럼증으로 넘어져 팔에 골절이 생겼습니다. 이때 제가 여러 가지 검사를 하면서 수면의 질이 극도로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낮에 자주 졸음이 오고 집중력이 저하되어 낙상 사고가 반복될 위험이 컸습니다. 제가 제안드린 것은 단순했습니다. 술을 줄이고 취침 시간을 매일 같은 시각으로 맞추는 것. 그리고 밤중에 깨면 TV 대신 조용한 음악을 듣도록 권했습니다. 3개월 후 다시 뵈었을 때 할아버지는 이제는 새벽에도 덜 깨고 낮에도 덜 졸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74세의 박명자 할머니가 계십니다. 이분은 평생 교사로 일하셨고 은퇴 후에는 늘 규칙적인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잠드는데 1시간 이상 걸리고 한밤중에 2-3번씩 깨서 늘 피곤하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나는 원래 잠귀가 밝아서 그런가 보다 하셨지만 제가 더 자세히 여쭤보니 낮에 카페인을 꽤 많이 드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일 오후 3시에 진한 믹스커피를 드시고 저녁에는 녹차도 한두 잔 마시는 습관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야간 각성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설명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커피 한 잔이 뭐가 그렇게 대수냐고 웃으셨지만 그래도 한 번만 바꿔보자고 간곡히 권했습니다. 그리고 카페인을 줄이시고 저녁 식사 후에는 따뜻한 보리차만 드셨습니다. 몇 주 지나지 않아 이상하게 새벽에 깨도 금방 다시 잠들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노년의 수면과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이 세 분의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과 비슷한 경험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분들이 변화할 용기를 내셨다는 점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여러분도 따라 해보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많은 노인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세 분의 사례를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다른 삶을 사셨지만 하루 수면 시간과 건강이 얼마나 긴밀히 연결돼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72세의 김영순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은퇴 후 손주 돌보기에 온 힘을 쏟으셨습니다. 밤 10시에 잠자리에 드는데도 새벽 3시면 눈이 떠지고 그 후로는 도무지 다시 잠들 수 없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어깨가 쑤시고 머리는 멍하고 낮에는 소파에 앉아 깜빡깜빡 졸았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지 기억력이 눈에 띄게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번호를 까먹고 약속도 혼동하고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났습니다. 병원에 오신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혹시 치매가 시작되는 건 아닐까요? 검사 결과 다행히 치매 초기 단계는 아니었지만 만성 수면 부족이 인지 기능에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때부터 매일 일정한 취침 습관을 들이고 저녁 늦은 TV 시청을 줄이며 낮에는 햇빛을 쬐며 산책을 하셨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덜 무겁다고 하셨고
무엇보다 표정이 훨씬 밝아지셨습니다. 이제 다시 자신감이 생겼어요. 할머니의 그 미소를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68세의 이창수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는 40년 넘게 운전을 하셨고 퇴직 후에는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밤에는 자주 소주를 한두 잔 하셨고 자정이 넘어서야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그러다 새벽 4시쯤 깨서 물을 마시고 다시 잠들지 못해 뒤척이다가 결국 6시에 TV를 켜곤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나는 원래 잠이 없어서 괜찮다고 하셨지만 진료실에서는 늘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나 화장실에 가시다 어지럼증으로 넘어져 팔에 골절이 생겼습니다. 이때 제가 여러 가지 검사를 하면서 수면의 질이 극도로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낮에 자주 졸음이 오고 집중력이 저하되어 낙상 사고가 반복될 위험이 컸습니다. 제가 제안드린 것은 단순했습니다. 술을 줄이고 취침 시간을 매일 같은 시각으로 맞추는 것. 그리고 밤중에 깨면 TV 대신 조용한 음악을 듣도록 권했습니다. 3개월 후 다시 뵈었을 때 할아버지는 이제는 새벽에도 덜 깨고 낮에도 덜 졸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74세의 박명자 할머니가 계십니다. 이분은 평생 교사로 일하셨고 은퇴 후에는 늘 규칙적인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잠드는데 1시간 이상 걸리고 한밤중에 2-3번씩 깨서 늘 피곤하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나는 원래 잠귀가 밝아서 그런가 보다 하셨지만 제가 더 자세히 여쭤보니 낮에 카페인을 꽤 많이 드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일 오후 3시에 진한 믹스커피를 드시고 저녁에는 녹차도 한두 잔 마시는 습관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야간 각성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설명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커피 한 잔이 뭐가 그렇게 대수냐고 웃으셨지만 그래도 한 번만 바꿔보자고 간곡히 권했습니다. 그리고 카페인을 줄이시고 저녁 식사 후에는 따뜻한 보리차만 드셨습니다. 몇 주 지나지 않아 이상하게 새벽에 깨도 금방 다시 잠들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노년의 수면과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이 세 분의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과 비슷한 경험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분들이 변화할 용기를 내셨다는 점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여러분도 따라 해보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방법들은 누구나 시도해볼 수 있는 간단하고 과학적인 수면 관리법이지만 모든 분께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수면 시간을 늘리겠다고 해서 억지로 오래 누워 계시면 오히려 수면의 질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가령 평소에 5시간 자던 분이 오늘부터 무조건 8시간 누워야지 하고 시도하시면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고 초조함이 커지게 됩니다. 이런 긴장은 뇌를 더 각성시키고 결국 수면 부족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선 일정한 취침 기상 시각을 정하고 그 안에서 조금씩 잠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으세요. 둘째, 카페인을 줄이겠다고 갑자기 완전히 끊으시면 금단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커피를 즐겨 드신 분은 두통이나 무기력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양을 절반 정도 줄이고 서서히 줄여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바꿔야 몸이 놀라지 않습니다. 셋째, 알코올을 수면 유도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술 한잔 하면 금방 잠든다고 하시는데
실제로는 깊은 잠이 줄어들고 새벽에 자주 깨게 만듭니다. 또 술이 위산 역류를 유발해 속이 쓰리거나 야간에 소화장애를 부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만약 술을 줄이는 것이 어렵다면 가까운 가족이나 전문가와 상의하며 조금씩 실천해 보세요. 넷째 수면 보조제를 무턱대고 복용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최근에는 약국이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수면 유도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노년층은 약물 대사 능력이 낮아 작은 용량에도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 혼동 넘어짐 위험이 높아집니다.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여 필요할 때만 최소 용량으로 복용하시길 권합니다. 다섯째, 낮잠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낮에 피곤하다고 2-3시간씩 주무시면 밤잠이 더 얕아지고 수면 주기가 흔들립니다. 만약 낮잠이 필요하다면 오후 2시 이전에 20-30분 정도만 짧게 눈을 붙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면 패턴을 바꾸는 것은 단시간에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많은 분이 일주일만 하면 달라지겠지 하시는데 사실 습관을 완전히 새로 만드는 데에는 적어도 4-6주가 걸립니다. 중간에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조금씩 몸이 새 리듬에 적응하는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혹시 실천하다가 어지럽거나 숨이 차고 극심한 피로감이나 혼동 증상이 생기면 즉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수면은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 전반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둥이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기억해 주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몸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서두르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늘 곁에서 응원하고 있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도 꼭 해내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제야 비로소 하루 몇 시간 자야 건강할까? 라는 물음에 조금은 확실한 답을 찾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수면은 단순히 피로를 풀어주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몸과 마음을 수리하고 내일을 살아갈 힘을 채우는 아주 소중한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소홀히 하면 조금씩 건강이 무너지고 삶의 의욕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작은 습관들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실천 방법, 그리고 주의할 점들은 어렵거나 부담스러운 치료법이 아닙니다. 작은 생활의 조각들, 그것을 매일 반복해 내 몸을 돌보는 일이죠. 저는 오랫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이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의심하셨던 분들도 몇 달 후에는 이제 아침이 덜 두렵습니다. 하루가 훨씬 편안합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도 같이 기쁩니다. 여러분도 분명 그렇게 바뀌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나는 이미 너무 늦었다고 느끼신다면 제 이야기를 꼭 기억해 주세요. 건강을 지키는 일에는 늦은 때란 없습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제가 오늘 드린 이야기 중 마음에 남은 것이 있으신가요? 그게 무엇이든 그것을 하나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혹시 중간에 힘이 빠지시면 조용히 눈을 감고 제 목소리를 떠올려 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도 이 영상을 함께 본 많은 분도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잠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경험과 용기가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시면 제가 더 많은 이야기를 준비할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의 노년이 조금 더 평온하고 건강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수면은 곧 삶의 기초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스스로를 더 따뜻하게 돌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